깊은 밤이었습니다. 홍대감댁 담장 너머로 붉은 홀레복의 자락이 바람에 출렁이며 바스락거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숨은 거칠게 몰아쳤으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화는 바짝 말라있던 입술을 적셨습니다. 저는 여종이 아니옵니다. 제 이름은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밤하늘로 길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곧 어둠은 갈라지듯 열리며 15년 전의 겨울로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불길과 울음, 끊어진 기억과 지워진 이름, 그리고 아직 전하지 못한 한마디가 그 겨울의 심장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겨울의 한양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하늘은 흰 눈을 가득 쏟아내며 적막했지만 그 고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충신의 집안으로 이름 높던 이판서댁은 영모의 죄목을 뒤집어쓰고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눈발 사이로 번진 불길이 기와를 깨뜨리며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아이 울음, 여인들의 비명, 군관들의 고함이 뒤엉켜 한겨울 골목을 짓눌렀습니다. 마당 한켠 5살 소녀 향화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치마자락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으나 눈동자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어머니를 울려다 보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은장도와 손수건을 꺼내어 향화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은장도의 손잡이에는 매화가지가 섬세히 새겨져 있었고 손수건에는 이씨 가민의 문양이 수려한 자수로 놓여 있었습니다. 향화야, 흰 매화는 추위에도 향을 감추지 않느니라. 진실은 언제고 스스로의 향이 되리라. 이 말만은 잊지 말 거라. 그 말은 눈보라와 불길을 뚫고 향화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어린 마음은 뜻을 다 알지 못했으나 설명할 수 없는 뜨거움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서 떼어내며 마지막으로 등을 힘껏 밀어주었습니다. 향화는 눈물에 젖은 채 비틀거리며 뒷문으로 달려갔고 그날의 충격은 어린 소녀의 기억을 무참히 끊어놓았습니다. 불길, 피비린내, 울음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진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만 남고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이향화라는 이름 또한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는 홍대감 댁으로 팔려 들어갔습니다. 본래 이름을 아는 이는 없었고 흰 얼굴과 매화꽃 같은 눈빛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매화라 불렀습니다. 홍대감은 서류를 조작하고 뇌물을 챙기며 빚을 미끼로 백성들의 전답을 빼앗아 부를 쌓았습니다. 그의 탐욕 아래에서 수많은 얼굴들이 웃음을 잃었습니다. 그의 외동딸 홍설은 겉으로는 곱고 단정해 칭찬을 받았으나 속으로는 불안과 질투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매화를 마주할 때마다 그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종임에도 글과 예법에 밝고 말과 태도가 고왔던 매화의 모습은 홍설에게 위협이자 모욕처럼 다가왔습니다. 매화야, 네 눈빛이 어찌 여종의 눈빛이더냐? 감히 내 자리를 넘보느냐? 소인이 경솔하였사옵니다, 아씨. 매화는 늘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꺾이지 않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하인들과 이웃은 은근히 그녀를 존경했으나 정작 그녀 자신은 여전히 이름 없는 삶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젊은 선비 정현은 임금의 밀명을 받아 암행어사로 나섰습니다. 그는 탐관오리들의 흔적을 뒤쫓고 있었고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은 홍대감이 그의 표적이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홍대감을 조사하는 일은 단순히 암행어사로서의 임무만이 아니었습니다. 정현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판서와 동문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린 정현은 종종 이판서 댁에 들러 글을 배웠습니다. 그때마다 곁에 있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눈웃음이 곱고 장난스러우며 그러나 말끝에는 맑은 결이 배어 있던 소녀였습니다. 나 크면 정연 오라버니랑 혼인할래요. 그 말에 어른들은 웃어넘겼지만 소년의 가슴에는 묘한 울림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소녀는 불길 속에 사라졌습니다. 정현은 그 후로 줄곧 잃어버린 이름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임무와는 별개로 향화를 찾아내는 것이 그의 인생의 또 다른 숙명이었습니다. 향화야, 내가 어디에 있든 살아있다면 반드시 다시 만나겠다. 정현은 암행어사로서 홍대감의 비리를 하나씩 걷어 올렸습니다. 사람을 붙여 장부의 흐름을 더듬고 밤에는 비밀리에 관련 인물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악행을 한꺼번에 드러낼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는 도성에 일부러 기미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임금의 초매를 받는 자가 혼처를 찾고 있다. 하지만 얼굴에 큰 흉터가 있고 성격이 괴팍하다는 거. 홍대강이라면 자신의 권세와 욕망을 위해서라면 딸마저 도구로 삼을 것이라 생각했고 정현의 계략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홍대감은 소문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기회라 여겼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는 선비라면 얼굴이야 어떻든 무슨 대수겠느냐냐. 우리 집안의 앞날을 위해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혼담을 넣은 홍대감의 모습을 보며 정현은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역시 홍대감, 탐욕이 스스로를 무너뜨릴 것이야. 이번 혼례가 그 죄를 드러내는 장막이 될 것이다. 정현은 행상 차림을 하고 한양의 큰 길과 좁은 골목을 오갔습니다. 집 시내는 먼지가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표정과 목소리를 읽어내고 숨겨진 고통과 분노를 귀담아 듣기 위해 그렇게 위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술집에 앉아 술동이 너머로 오가는 수근거림의 귀를 기울였고 저잣거리의 작은 다툼 속에서도 진실의 조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골목을 지나던 어느 날 또렷하면서도 부드러운 여인의 목소리에 정현은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리는 한 담장 너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안쪽에서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와 목소리가 겹쳐지며 바람에 실려오자 정연의 가슴이 알 수 없는 울림에 휩싸였습니다. 하얀 매화는 봄이 오기 전에 가장 먼저 피어난단다. 추위와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남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제때가 오면 스스로 피어나지.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란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조르듯 이어졌습니다. 매화 누나, 꽃이 추운데도 어떻게 향을 감추지 않을 수 있어요? 매화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꽃은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기 때문이지. 사람도 그러하단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옳다고 믿는 길을 걸으면 언젠가는 그 향이 전해지게 된다. 정연의 시선은 저도 모르게 담장 너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종의 소박한 옷차림을 한 여인이 있었는데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글자를 가르치는 눈빛은
놀랍도록 맑고 곧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은 담담하면서도 품위가 서려 있었고 그 모습에 정연은 자신도 모르게 잔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이의 손을 닦아주기 위해 그녀가 꺼낸 손수건이 정연의 문에 들어왔습니다. 손수건의 모서리에는 매화꽃 무늬가 정교하게 수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오래전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씨 가문의 족자에 새겨져 있던 문양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정연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눈길은 그녀에게 오래 머물렀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기억과 추측이 뒤섞였습니다. 혹시, 아니, 그럴 리가. 그러나 저 문양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 품에 안아주고 싶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려오지 않았던가. 하지만 만약 내가 잘못 보았다면, 만약 저 여인이 향화가 아니라면, 망설임이 가슴을 두드리며 두근거렸습니다. 결국 정연은 주먹을 굳게 쥐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확신이 필요하다. 분명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설 수 없다. 그토록 찾아 헤맸건만 홍대감 집안의 여종이라니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단 말인가.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자리를 떴습니다. 매화가 곧 향화라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 더 분명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혼례가 이루어지기 전날, 정연은 다시 행상 차림을 하고 매화를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하며 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 하나가 넘어져 흙바닥에 손바닥을 다쳤습니다. 정연은 재빨리 달려가 아이를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고 매화는 품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연의 눈이 손수건 끝자락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곳에 수놓인 매화꽃 무늬는 분명 이씨 가물의 문양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이 문이 혹시 어디서 난 것이오? 정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행상님. 어머니께서, 아니, 누군가 만들어주신 것 같기도 하옵니다만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연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굳은 확신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향화다. 분명 향화다. 이 증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소중한 물건이군요. 앞으로 조심하여 간직하시오. 매화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상님. 정연이 돌아선 뒤 매화는 손수건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분은 참 따뜻한 분이시다.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바라보셨을까? 한편 정연은 멀어지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향화야. 드디어 찾았다. 이번에는 결코 놓치지 않겠다. 네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늘이 내게 뜻을 내리신 것이다. 홍대감의 죄를 밝혀내는 일, 그것이 너를 세상에 돌려놓는 길이 될 터이다. 정연에게 홍대감의 죄를 드러내는 일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향화를 지켜내는 길이었기에 그는 냉철한 마음으로 조사에 몰두했고 이번 혼례를 폭로의 무대로 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한편 홍설은 거울 앞에서 스스로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과 머리 장식은 분명 곱게 빛났으나 눈동자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이 일렁였습니다. 괴팍한 추남과 혼인한다는 소문도 두려웠지만 무엇보다
곁에 서 있는 매화의 존재가 자신의 처지를 더욱 초라하게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홍설은 매화를 돌아보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그 흉측한 사내에게 시집을 가야 하느냐? 왜 내가 이 집안의 재물이 되어야 한단 말이냐? 너는 속으로 비웃고 있겠지? 네 일이 아니라고! 내 꼴이 우스꽝스럽다고 말이다! 매화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감히 그런 뜻은 아니옵니다. 홍설은 잠시 거울 앞에서 숨을 고르더니 문득 입가에 비웃음을 스쳤습니다. 마치 번뜩이는 계책을 방금 떠올린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추남과 나란히 서는 꼴을 당할 필요는 없도다. 그녀는 매화를 곁는지라며 음성을 낮췄습니다. 네가 내 옷을 입고 가마에 오르면 된다. 사람들 눈에는 내가 혼례를 치른 것처럼 보일 터이니 집안의 체면도 지켜지고 나는 그 흉측한 사내와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홍설은 뿌듯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옳구나. 이보다 더 좋은 계책이 어디 있겠느냐? 네가 여종이라면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네 목숨조차 아버지 손에 달린 판인데 감히 거역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칼날처럼 매화의 가슴을 깊이 베어냈습니다. 아씨의 계책이라는 이름 아래 강요된 운명은 그녀를 더욱 옥죄고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모진 말끝 속에서 매화의 심장 깊은 곳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굴욕과 공포에 눌리면서도 어딘가에서 작고 은밀한 빛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체념에 완전히 잠기지 않으려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힘이었습니다. 정연은 멀리서 화려하게 꾸려진 홍대감 댁을 바라보았습니다. 등불과 장식은 빛났으나 그 불빛은 오히려 탐욕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혼례날 새벽 집안은 부산스러웠습니다. 북과 피리가 울고 마당에는 등롱과 꽃장식이 가득했습니다. 매화는 붉은 혼례복을 입은 채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떨렸지만 거역할 수 없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치맛자락 아래 은장도와 비단 주머니만이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붙드는 끈이었습니다. 정연은 단정한 예복을 갖추고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혼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탐관오리들의 죄를 드러낼 판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가마의 휘장이 열리고 신부가 내렸습니다. 정연은 무심한 듯 눈길을 주었다가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휘장에 얼굴은 가려져 있었으나 고개를 숙인 채 발을 내딛는 걸음, 떨림이 묻어나는 손끝, 그리고 족두리 아래로 비치는 눈빛, 그것은 분명 매화였습니다. 정연의 가슴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홍설이 아닌 매화라니. 지금 당장 암행어사의 신분을 밝히고 홍대감을 단죄한다면 매화, 아니 형화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그녀를 먼저 해치려 든다면, 망설이는 사이 장부와 문서가 사라진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만다. 정연은 서슬퍼런 진실과 애틋한 감정 사이에서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뛰어들어 그녀를 품에 안으면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죄를 선포하면 끝이다. 아니다. 성급하면 모든 백성들이 고통받는다. 홍대감과 한패인 탐관들이 모두 도망칠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향화들이 생겨날 것이다. 정연은 입술을 세차게 물었습니다. 이내 피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임무와 사명, 그리고 오랜 세월 껴안아온 사랑이 서로 충돌하며
그의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숨을 고르며 마음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증거를 먼저 지켜야 한다. 그것이 곧 향화를 지키는 길이다. 지금 이 순간 판을 놓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놀라움은 잠시다. 상황이 바뀌었어도 임무는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혼례가 더 큰 진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 무렵 매화 또한 신랑을 얼려다본 순간 충격이 휩싸였습니다. 못생기고 괴팍하다던 소문과는 달리 눈앞의 사내는 준수한 용모에 온화한 기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족두리 아래에서 매화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홍설아 씨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분이 이런 모습이실 리가. 소문은 거짓이었던 것인가?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매화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랑의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바로 전날 저자에서 만났던 그 행상인의 따뜻한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정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는 순간 매화는 확신했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으나 곧 마음이 두근거리며 요동쳤습니다. 자신이 신부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신랑이 이미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연의 눈빛은 차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하겠다. 짧은 눈맞춤 사이에 수많은 감정이 스쳤습니다. 놀라움, 감사,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까지. 정연은 호를 건네는 척하며 소매 끝을 가만히 잡아당기고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혼례를 치르십시오. 모든 것은 나중에. 매화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낯선 상황이 전혀 낯설지 않은 듯 어쩐지 오래전부터 예정된 길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잔치는 성대히 시작되었습니다. 악사의 연주 소리, 술잔이 오가는 소리, 웃음과 떠들썩한 대화가 대청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정연의 눈은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장청에 모여 앉은 관리들이 은밀히 속삭이고 작은 상자와 봉투가 은밀히 오가는 장면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장청 안팎에 심어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홍대감 비리의 자취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정연은 술잔을 들어 예를 올리는 듯 몸을 굽히며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혼란이 일면 사당으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족자 뒤를 살펴보시오. 사당은 조상의 위패를 모신 금역이었습니다. 아무리 성난 칼끝도 먼저 들이대지 못하는 자리. 그러므로 정연은 증좌를 지키기엔 가장 안전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매화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혼례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누군가는 잃었던 이름을 되찾고 누군가는 쌓아온 얼굴을 잃는다. 바로 그때 홍설이 대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흥청이던 잔치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혼례복을 입은 정연을 본 순간 홍설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했고 손끝은 떨리며 매화를 향해 뻗쳐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못생기고 괴팍하다던 사내가 어찌 이리도 준수하단 말이냐? 홍설은 매화를 가리켜 외쳤습니다. 저 여종이 나를 속인 것이옵니다. 제 자리에 올라서려는 흉계를 꾸민 것이옵니다.
모두 속지 마시오. 저 간악한 여종의 게임에 넘어가지 마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매화에게 쏠렸습니다. 술잔이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귀에 아프게 메아리쳤습니다. 군관들이 매화에게 다가오자 정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낯선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연은 묵직하게 발걸음을 옮기더니 고요 속에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순간 대청은 얼어붙었습니다. 웃음과 음악이 끊기고 공기마저 멎은 듯 고요가 드리웠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키며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정연은 품속에서 임금의 밀부를 꺼내 보이며 다시 엄중히 선언했습니다. 성상의 밀부를 받들어 오늘 이 자리에서 불법을 단죄하노라. 대청은 삽실 안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관리들은 허겁지겁 자리를 피하려 했고 거간꾼들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정연은 잠시 매화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으로 사당으로 가라 라고 가르키며 입술만 움직여 그곳으로 피하시오 라고 전했습니다. 매화는 가슴이 쿵쿵 뛰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행상인도 신랑도 모두 가면이었단 말인가. 진짜 정체는 암행어사셨구나. 놀라움과 존경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분은 나를 지키려 하고 계신다. 매화는 혼란을 틈타 몸을 낮추고 대청을 빠져나와 곧장 사당으로 달렸습니다. 사당 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전혀 다른 기운에 휘감겼습니다. 대청의 소랑과는 대조적으로 사당은 진학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은은한 향 연기가 코끝을 스치며 오래전 잊었던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매화는 떨리는 손으로 족자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이유 없이 요동쳤고 목구멍은 메어 올라왔습니다. 정연의 당부가 떠올라 매화는 족자 뒤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종이의 감촉이 닿았습니다. 바스락거림과 함께 한 묶음의 문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홍대감이 빼앗은 토지의 내역, 위조된 장부, 뇌물을 주고받은 흔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펼친 문서에는 15년 전 이 판서댁을 멸문시킨 음모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매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어 천 조각 위에 겹쳐보았습니다. 무늬는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은장도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 속에서 오래전에 사라졌던 따뜻한 손길이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차디찬 쇄결 위로 포개어지는 어머니의 체온이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손끝을 덮쳐왔습니다. 막혀있던 물꼬가 터지듯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잘려나가듯 흩어져 있던 파편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대청, 울부짖던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졌던 어머니의 손길. 향화야, 흰 매화는 추위에도 향을 감추지 않느니라. 은장도의 냉기 위로 겹쳐진 따스한 온기는 등을 힘껏 밀어내던 순간의 체온과 맞닿으며 그녀의 이름을 깨웠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매화가 아니옵니다. 제 이름은 이향화이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문서를 움켜쥐고 홀레복에 찢긴 자락을 매만질 겨를도 없이 대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청에서는 홍대감이 목청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나를 모함하려는 자들이 증거라 하여 내놓을 것이 무엇이더냐? 감히 어사라 하나? 여기서 무사할 줄 아느냐?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매화가, 아니 향화가 들어섰습니다. 혼란 가득한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정연 앞으로 나아가 장보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은장도와 손수건까지 함께 내놓았습니다. 정연은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향화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또렷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향화이옵니다. 잃었던 모든 기억을 되찾았사옵니다. 정연 도련님. 정연의 눈빛이 뜨겁게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은 순간 서로의 신뢰와 되찾은 기억이 단단히 엮여 두 사람을 세워주었습니다. 정연은 장부를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홍대감은 들으시오. 그대는 뇌물과 토지 강탈, 무고 조작, 그리고 15년 전 이판서 가문 멸문 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두 얽혀 있도다. 이 장부와 문건이 그 증자이니라. 홍대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손을 휘저으며 부하들을 다그쳤습니다. 어서 저 장부를 빼앗아라. 증거를 없애라. 그러나 이미 정연의 군사들이 대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홍대감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뒷문으로 달아났고 군관들이 횃불을 높이 들며 그 뒤를 쫓았습니다. 정연은 은장도와 손수건을 들어 모두에게 보이며 외쳤습니다. 보아라! 이 문양은 이씨 가문의 것! 그리고 이 여인은 그 가문의 마지막 혈육, 이 향화 낭자이시다!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향화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으나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곧게 서서 대청 귀퉁이에서 떨고 있는 홍설을 바라보았습니다. 홍설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매화야, 아니 향화 낭자. 내가 그간 눈이 멀어 잘못을 저질렀다. 제발, 제발 용서해다오. 그러나 향화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굳은 눈빛만으로 응답했습니다. 탐욕과 거짓이 무너지고 진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정의 공론이 모였습니다.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끌려온 홍대감의 죄목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뇌물수수, 토지 강탈, 무고 조작, 그리고 15년 전 이판서 가문을 역적으로 몰아넣은 죄악까지. 증좌는 장부와 문건, 은장도와 족자 조각이었으니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께서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홍대감은 관직을 삭탈당하고 머나먼 곳으로 유배되었으며 억울하게 희생된 이판서 가문은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빼앗겼던 재산과 토지 또한 제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몰락한 집안에서 홀로 남은 이는 홍설뿐이었습니다. 홍설은 무너진 얼굴로 향화를 찾아와 눈물에 젖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향화 낭자,
제 죄는 하늘을 찌릅니다. 부디 속죄할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남은 생을 저와 제 아비의 잘못을 씻는 데 바치겠습니다. 향화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잘못은 깊으나 돌이키려는 뜻 또한 깊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 달빛이 고요히 비추는 마당에서 정연은 향화 앞에 섰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둔 마음을 더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향화야, 네가 사라진 날부터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소. 임무와 길을 걸으면서도 언제나 마음 한켠은 너를 향해 있었지. 긴 세월이 나를 시험했으나 그리움이 나를 지탱해 주었소. 이제 이렇게 다시 너를 마주하니 세상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하구나. 부디 내 곁에 함께 서주겠소? 향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세월의 아픔이었으나 동시에 새로 움트는 기쁨의 빛이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정연 오라버니,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잊지 않으셨다니 그 마음이 제게는 무엇보다도 귀한 선물이옵니다. 저는 이름을 잃었지만 끝내 되찾아주신 분이 바로 오라버니옵니다. 이제는 그 마음으로 오라버니 곁을 지키겠습니다. 저를 끝끝내 기다려주신 그 사랑에 평생을 다해 보답하겠나이다. 그 순간 두 사람을 갈라놓던 모든 세월이 사라지고 서로를 품었던 단 한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혼내는 소박했으나 그 순간만큼은 별빛도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향아와 정연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리는 서당 마당에서 혹은 백성을 위한 길 위에서 두 사람은 언제나 서로의 매화꽃 같은 향기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늘은 마침내 두 사람을 다시 잇고 그 사랑은 세월을 넘어 한 송이 매화로 피어났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향아와 정연이 걸어온 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을 걸어옵니다. 진실은 깊이 묻힌 듯 보여도 마침내 드러나며 탐욕은 잠시 번성하는 듯하나 끝내 스스로 무너집니다. 흰 매화처럼 올곧은 마음과 오래 지켜낸 사랑은 시대를 넘어 향기를 남기고 그 향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붙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매화와 같은 처지에서 어떤 길을 택하셨겠습니까? 그리고 향아가 끝내 기억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남겨준 한마디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평생 마음에 남아있는 부모님의 말씀이나 지금도 가슴을 지켜주는 한마디가 있으신지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오늘의 이야기와 함께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청초한 매화가 결을 잃지 않듯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은은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